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이제 사회편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을 사고 파는 공명첩 납속책입니다. 양반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상민의 수는 폭발적으로 줄어버리는 신문지의 동요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다 양반이니까 양반에 대한 우대도 사라지고요. 권반,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안이라든가 청금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몰락한 사람들이 지방 양반, 향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몰락한 양반들을 잔반이라고 불렀고, 자, 새로운 양반들은 대부분 분홍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사는 거지요. 구양들은 자신들의 마을, 동종 마을을 만들고 동성 마을을 만들어서 동약을 따로 실시한다라는 거죠.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을 많이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금록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특권을 유지하려고 구양들이 노력을 했었다. 자, 이제 중인들 한번 볼까요? 중요한 일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짜증이 확 나죠. 게다가 고급 관료로 되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급 관료가 되게끔 도와주시오 라고 하면서 상소운동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안 들어주죠.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되는 이런 서얼 출신들의 관리들이 생기게 되고, 자, 아무튼 서얼들은 문과 응시가 금지돼요. 자, 이제 농민들 한번 봅시다. 농민을 지배합니다. 상층과 중층 그리고 하층으로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분화됩니다. 자, 노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노비가 많아지면 안 돼요. 차라리 이 노비를 양민화시켜서 평민을 만들면 국가 세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으로 해서 노비의 수를 줄이려고 했었어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노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노비수가 줄 것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순조 때 중앙의 관서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면천시켜버려요. 형천사회의 변화를 봅시다. 자, 17세기 이후에 예학과 보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제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폐쇄적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자, 친형제도는 그리고 장자 중심입니다. 18세기 이후에 가면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고요.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자를 드립니다. 부계 위주의 족보, 남성 중심의 족보를 편찬하게 되고, 사회 동요 한번 볼까요?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일단 신문제가 무너졌습니다. 삼정이 문란해졌지요. 도적대는 증가하지요. 그리고 국외적으로 보면 이양선이 출몰을 하는데 예언 사상이 팽배해져요.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야. 그래서 비기 도참설, 정감록, 말세, 도래, 왕조, 교체, 변란 이런 것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자, 천주교 한번 봅시다. 17세기 서학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신앙으로 형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천주교라는 건 학문으로 들어가고 종교로 발전돼요. 자, 탄압, 평등사상입니다. 자, 제사 의식을 거부하고 사교로 규정해서 그래서 탄압을 합니다. 이 탄압이요, 박해로 나타납니다. 신해 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해 박해입니다.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윤지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장례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사형 처하고 끝낸 사건입니다. 자, 신유년에 박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1801년인데 누구 때요? 순조 때죠. 노론 벽파 세력들이 치의적인 타답을 위해서 종교를 갖다 들이민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박해한 사건이 신유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자, 황사형 백서 사건인데요. 황사형이라는 분이 신유 박해에 대해서 당시에 베이징 주교, 프랑스 주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보내는 과정에서 군관들에게 잡힙니다. 난리가 났던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이거 황사형 백서 사건이 출제가 된다면 신유 박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해년에 박해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 헌종 때죠. 병인 박해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이제 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1860년 경주 출신 최재우가 창시를 하는데 사상,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까지 싹 다 아울러서 우리 민족 종교를 만들자라는 것이 동학이었어요. 시천주와 인내천인. 자, 탄압. 조선 정부는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평등이죠. 역시 이것도 사이비 종교다라고 단정 짓고요. 이 최재우 이놈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시영은 교단을 정비하고 더욱더 탄탄하게 꾸려나가는 동학입니다. 그래서 교리도 정리하는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걸 또 한문도 만들고 한글도 또 따로 만든 것이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이다라는 거죠. 자, 문화편은 조금 들어갑시다. 성리학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절대화 열심히 더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휴 그리고 박세당. 특히나 윤휴라는 분은 유교경전을 따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하여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일까? 라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제거당했다라는 거죠.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